안녕하세요. 바른마음 정치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책은 선우현의 평등입니다. 그러나 선우현의 저서 평등에서는 평등의 개념과 평등의 다양한 의미와 내용만을 살펴보고 보수주의 관점에서 평등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보수주의 평등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마음 정치학교 수업 제목을 평등 보수주의로 읽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런 수저론에 익숙하시죠? 바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구조적인 불평등을 동반하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선우현은 자신의 저서 평등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라 비판을 하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 여성, 문화, 젠더의 여러 분야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자 선우현은 현실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평등의 방식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등을 읽기 전에 잠시 저희의 현실에서 어떠한 불평등이 있는지 기사를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노인 빈곤의 문제로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그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하는데요. 자본주의 체제 아래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으로만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는지 또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리 한국 사회도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특히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사교육으로 수업을 보충하면서 교육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교육 불평등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불평등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불평등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 젠더, 또 노동, 여성, 주거, 자산, 또 자립, 이런 교육의 불평등을 호소하면서 청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의 불평등이라 주장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과연 평등이 무엇인지, 평등한 사회가 과연 정의롭고 잘 사는 국가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지 수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예정입니다. 바른마음 정치학교에서는 평등 보수주의로 읽기를 총 4강으로 구성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1강은 평등의 여러 얼굴, 선우현 시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사회적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브라이언 터너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이념과 구현 수단으로서의 평등을 분류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강 보수주의 평등관에서는 에드먼드 버크, 러셀 커크, 또 로저 스크루턴, 길버트 체스터턴 이렇게 4명의 보수주의자들이 평등관을 살펴보고 보수주의의 평등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3강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보수주의 수업을 통하여서는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불평등한 한국 사회의 대안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4강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12월 3일 비상계엄을 보수주의자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대적 가치로서의 평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등한 사회는 언제부터 실현되었을까요? 중세의 봉건제와 절대 왕정 시대에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사회는 신이 정한 우주의 질서였기 때문에 이미 사회 안에서 신분 사회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루이 16세인 프랑스 왕을 단두대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 중세의 신분사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근대 시민사회가 출현을 하면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성공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의 결과물로 불평등이라는 현실이 생기게 됩니다. 선유연은 자본주의 국가들 안에서 제기되는 평등의 문제는 사회적 현실과 불평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상호 모순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무엇보다 청년 시대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평등관을 정확하게 배워서 불평등한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바꾸어내는데 우리도 함께 힘을 모으는 보수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수업에 필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그럼 평등 보수주의로 읽기, 1강 평등의 여러 얼굴, 선우연 시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연의 시선으로 평등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선우연은 현대사회에서의 평등을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체제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선우연은 평등의 어원을 통한 의미를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의 어원은 아퀴타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비롯되는데, 동일, 공평,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는 공정성, 정의, 공평성 등과 내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페이지 28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선우연은 근대적 가치로서 재조명된 평등, 즉 사회적 평등 고찰에 주관점을 두고 철학적 탐구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우연은 우리에게 평등 전문 연구자라는 브라이언 터너를 소개시켜 줍니다. 터너는 사회적 평등의 의미를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는데요. 특히 사회 내에서의 평등의 실현은 실천 과제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 터너는 평등이 사회적 조건과 구조, 제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평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터너가 세분화시킨 평등의 네 가지 기본 유형과 또 이념과 구현 수단으로의 평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너의 주장에 의하면 평등의 기본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본체론적 평등,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 유형으로 나눈 각각의 평등을 이념으로서의 평등과 또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평등 유형으로 나눕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 자체로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본체론적 평등은 이념으로서의 평등 유형이고요. 나머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은 현실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구현해내는 수단으로서의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현 수단으로서의 평등 세 가지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평등은 출발선의 평등으로 배경이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또 조건의 평등은 실질적인 기회를 위해서 교육이나 환경, 그리고 자원 등의 조건을 평등하게 제공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결과의 평등은 최종적인 분배나 성과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평등인데요. 이 결과의 평등은 역차별이라든지 또 자유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념적으로 많은 갈등을 불러오는 그런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현대사회의 정치가 구현해낸 구현수단으로서의 평등으로 법 앞의 평등이나 또 기회의 평등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평등의 유형이 떻게 이제 현실 정책에서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두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본체론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만 살펴볼 건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평등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서 존재 자체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본체론적 평등은 현실 정책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책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전통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동의하지 못하는 어느 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이나 다문화 가정 차별 같은 인격적 평등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또 인권 교육 강화를 통하여서 개선하려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또 인정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평등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결과의 평등인데요. 결과의 평등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최종적인 분배나 성과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려고 하는 평등입니다. 현실 정책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또 사회 약자 우선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누진세 제도는 보수주의자들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정책이기도 합니다. 누진세는 고소득자일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기도 합니다. 요 정도로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원도 평등책에서 이념 논쟁으로 자유와 평등의 양립 불가능성을 자문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의 이론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현대 정치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충돌이 일어나는 현실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가지 예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의 충돌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예로는 복지 정책과 시장의 자유의 대립, 또 공공의료와 의료 선택권의 충돌, 부동산 규제와 재산권 침해의 또 충돌,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의 대립 같은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등의 가치로서 복지 정책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음,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확대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은 결국 고소득층에게는 세금 부담이
가는데요. 방금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누진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유방임주의자인 로직은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탈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 부분은 선의원의 평등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가 주장하는 평등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의료 선택권 충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지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의 시골 같은 곳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공공의료로 평등을 실현하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인의 선택의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바로 재산권이라고 하는 자유의 가치와 계층 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런 평등의 가치로 부동산을 규제할 때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정책 논쟁인데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제가 특별히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충돌되고 있는 혐오 표현 규제가 자유주의 국가 안에서 정치적 올바름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이 혐오 표현 규제가 평등의 관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나 또 약자를 위해 편견이 섞인 언어를 표현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정치적, 사회적 운동인 정치적 올바름은 긍정적인 취지에서 출발은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서 보수 진영에 집중 포화를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예 말고도 자유와 평등의 충돌을 현대 사회 정치 안에서 자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현대 자유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존 롤스와 또 로널드 드워키는 자유와 평등을 양립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성유는 평등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철학자 모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은 크게 반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에 바른마음 정치학교 수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진지하게 다루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관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선혜연이 브라이언 터너를 통하여 소개해준 사회적 평등의 기본 유형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다음 2강에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보수주의 평등관과 헷갈리지가 않으니 복습하시면서 2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